자,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무너졌죠. 도쿄를 비롯한 홍콩 전체가 다 무너졌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가와 이 원달러를 보고 있는데 원달러 대단하죠. 작년 코로나 때를 다가가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오늘 보였는데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죠.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이 강세를 보였고 또 부동산 업체 중국의 헝다그룹이 일부 채권자들이 이자를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고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무너지면서 아침에 제가 오늘 좀 불안하다고 그랬는데 역시 우리나라 증시 많이 밀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을 제외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가 있어요. 이게 거래 초반 0.9% 하락하였습니다. 자, 호주 증시 ASX 200도 0.29% 하락했고 도쿄 증시 니케이 지수도 전부 다 1.03% 밀렸습니다. 중국 본토의 CSI 300 지수도 역시 0.75% 하락했고 홍콩 항생 지수는 1.35%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게 출발 지수니까 이제 종가는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몰라도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고 이 달러 인덱스 상황을 보면 자,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94,323까지 상승했고 인플레이어 그러니까 왜 이 인플레가 많이 될수록 조금 이 금을 사두잖아 이런 이제 현상들이 많은데 이거 이 해치 수단으로 주목받는 금은 조금 하락했다고 합니다. 온스당 1753.5달러의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란 거는 사실은 이 그 원달러 그 가격이죠. 저 이따 한번 설명드릴 건데 G1, G2에 대한 이 성장률 둔화 조짐이 좀 있습니다. 자, 전력난으로 인한 공장 가동 제한, 제가 항상 중국의 전력난이 조금 걱정된다고 그랬죠. 자, 부동산 규제,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국의 규제는 대단하죠. 지금 사교육, 뭐 빅테크부터 또 이 헝다 등 부동산 업체 파산위기로 인해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5.1%로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역시 골드만삭스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6% 소폭 하향하는 등 미국 성장률도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특히 9월달 3분기죠. 성장률이 약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11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중국 및 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의 3분기 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2분기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5.1%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들이 9월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고정자산 투자, 소비 등 내수가 수출 증가폭에 못 미칠 것 같다는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기도 하지만 중국엔 낙관적인 전망도 좀 있는데 중국의 현지 증권사인 저상증권은 3분기 서비스업의 GDP를 지탱하고 있다고 그랬고 8월 코로나19 제약산이 서비스업에 영향을 줬으나 빠른 반등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비록 제조업이 코로나19 제약산, 홍수, 쌍풍 정책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5.6%에 달할 것이라고 낙관하였습니다. 그래야 5.1에서 0.5% 정도 더 올린 거죠. 이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성장률도 역시 조금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른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7%에서 5.6%로 그러고 내년의 성장률은 4.4%에서 4%로 조금 하향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도 둔화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자, 이 골드만삭스가 성장률 하향 이후로 재정지원 감소 추세와 소비 회복 둔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소비가 굉장히 회복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 저런 자료들이 있구나, 보고가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깜짝 놀란 게 원달러 환율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1200원대를 오늘 돌파했습니다. 1200원대 갔다 왔던 얘기죠. 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전 10시 43분 1199.6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4원 오른 1196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1200원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7월 28일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200원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차트를 보면 이게 참 대단한 게, 지금 증시가 좀 안 좋은 걸 느껴지는 게, 이때 1296원대를 찍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죠.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달러가 많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이제 약간 반대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항상 주식에 60%를 넣으면 달러에 40%를 넣어서 이쪽에 손실 보는 거 여기서 만회할 수 있는, 또 달러가 떨어지면 일단 원화해놨다가 다시 달러가 1000원대 초반하면 달러를 다시 매수, 이렇게 또 상승할 때 매도, 이런 식의 이 자산 배분이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며칠 지금 오늘뿐만이 아니라 근 한두 달 주식시장이 밀리면서 달러가 다시 올라가죠. 자, 이 지금 1100, 1200원대란 달러가 언제냐면
코로나로다가 거의 우리나라 지수가 거의 이렇게 막 그 코스닥이 900포인트에서 막 400포인트로 밀리고 막 이럴 때 주식시장 엄청 안 좋을 때 최고점이 1296달러였는데 요 근처로 왔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지금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달러도 1200원대 정도 오고 이렇게 가면 다시 어느 정도 고점 찍으면 또 우하향하게 되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이 다시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또 낙관적인 전망도 해봅니다. 원유도 장난 아니죠. 지금 보면 서부 텍사스랑 원유를 제가 짧게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이 미국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그리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지면서 이 안전자산 신호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이 아까 이런 그 급등세가 나온 거고 국제유가도 역시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장중 3.5%까지 올랐는데 배럴당 82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죠. WTI 차트를 봐도 역시 대단합니다. 이건 10년짜리 갖고 왔는데 제가 10년짜리 이게 2014년도에 여기를 찍었는데 지금 거의 뭐 다 와가려고 하죠. 이제 이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 여기까지 가면 대단한 거죠. 지금 2014년도에 최고치인데 2014년도가 언제냐면 여기죠. 여기. 요럴 때. 여기를 지금 막 돌파하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지금 이 기름값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주식도 끝도 없이 올라가지 않아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달러나 유가도 어느 정도 뒤에 쭉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미국에서도 오펙에 이제 증산도 요구할 테고 달러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익 실현 부분도 있고 해서 안전하게 또 안정감 있게 다시 이제 달러나 유가가 조정이 들어올 때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또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개인적인 기대도 해봅니다. 자, 저의 기대감도 있듯이 많은 분들도 유가가 좀 안정되기를 바라는 기대감들이 꽤 크실 텐데 자, 백악관에서 아까 제가 미국에 노력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백악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의 증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죠. 사실 증산을 해야 유가가 좀 떨어지는 게 맞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석유와 휘발유 가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세계 에너지 시장의 반경쟁적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석유 수출 기국과 사우디와 러시아 주도의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에도 제기를 했는데 아직 이게 통과가 잘 안 됐죠. 지금 산유국들이 증산할 마음이 별로 없죠. 한참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돈 벌고 있겠죠. 지금 기름값이 뭐 상최고 찍고 있으니까. 자, 이 미국이 원래 이달 초에 오펙 플러스의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서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했기 때문에 추가 증산 한번 요구했었어요. 근데 이 산유국 협의체들이 현 증산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죠. 더 추가로 증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증산 안 해야 기름값 올라가고 이제 이 산유국이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이 사우디가 이끄는 산유국 그룹이 이제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도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경계하고 유가 상승의 혜택을 받는 회원국들의 재정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증산 결정을 회의가 한번 열릴 걸로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데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이 오펙 플러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사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당연히 이목이 집중되죠. 증산 결정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아무래도 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유가가 좀 안정이 돼야 인플레가 좀 잡히는데 어쨌거나 좋은 결정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이달 중으로 이제 증산 결정을 위한 회의가 열릴 가능성, 그러니까 다음 달에 증산 결정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정이 나올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